자매 살해용의자 김홍일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시인한 가운데 유족들은 사형 촉구를 탄원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뒤 남부 여천천에서 숭어 수백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울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들이 파격적인 할인 분양에 나서면서 기존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동결됐던 울산 지역 택시 요금이 다음 달 말부터 19%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수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7.5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산 지역 내일은 구름이 많고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1도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 지역은 주중에는 비 소식이 없겠으며 토요일쯤 비가 내리겠다고 울산 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성남동 자매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홍일이 어제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숨진 자매의 부모는 김홍일의 사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동 자매 살해범 김홍일이 왼쪽 팔에 깁스를 한 채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울산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김홍일은 국선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사형 선고가 흉악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사형 구형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김홍일의 심신이 정상이라는 소견이 나왔다며 해당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홍일의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확한 양형을 위해 불가피한 절차라고 덧붙이는 등 여론의 관심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1차 공판을 지켜본 숨진 자매의 부모는 2만 5천여 명이 서명한 사형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오해를 터뜨렸습니다. 참담한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사형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좀 편안하게 좀 지낼 수 있겠다. 그리고 저 세상 간 애들도 좀 원한을 풀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반드시. 1차 공판을 마친 김홍일은 오는 26일 옛 공주치료감호소인 국립법무병원으로 이송돼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2차 공판에서는 김홍일의 정신감정 결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사실상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바닷물을 끌어올려 생태하천으로 조성한 여천천에서 숭어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집중호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조윤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뜰채를 든 공공근로자들이 강바닥 여기저기서 폐사한 물고기를 쉴 새 없이 건져 올립니다. 양동이 안에는 죽은 물고기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한나절 만에 건져 올린 물고기만 500여 마리. 몸길이 20cm가량의 어린 숭어, 이른바 모치로 불리는 바다 물고기입니다. 요 가해로 가면 저 벌써 저 가면서 안에 요 위에는 죽은 것 같다. 이거 밑으로 더 많아서요. 3년 전 생태하천으로 복원한 여천천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집단 폐사한 모치는 여천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이후 3년째 목격되고 있는 어종입니다. 남구청은 밤사이 집중호우가 내리자 하천 범람을 우려해 바닷물 유입을 막는 바람에 바다 물고기가 빗물 때문에 집단 폐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인데 어제 비가 와가지고 바닷물 껐어요. 그 사람 다니는데 여기 넣으시면 위험하다. 물을 갑자기 들어오니까 저건 갑자기 저걸 못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와 함께 집중호우로 하천 주변에 있던 유해 물질이 갑자기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울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들이 파격적인 할인 분양에 나서면서 기존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불과 몇 달 만에 수천만 원을 소해봤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완공된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입주민들이 정문을 가로막고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초 1,100만 원대에 분양된 아파트를 미분양분에 한해 대대적인 할인 분양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입주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잇따라 할인 분양에 나서
중대형을 중심으로 1억 원 이상 가격이 떨어졌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이사는 와서 살고 있는데 집들이도 하지 못하고 새 집에 대한 기쁨도 누리지 못한 채 각 세대별 2천에서 1억 7천 가까이 되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건설사 측은 기존 입주민도 앞서 일부 할인 혜택을 받아 실제 추가 할인 폭은 최대 4천만 원 정도이며 현재로서는 보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해준다 이런 제안을 안 세우고 있는 걸로. 현재 지역의 할인 분양 아파트는 신정동 중앙 하이철을 비롯해 북구 매곡동 월드 메리디앙 등 10여 군데에 달합니다. 일부에서는 기존 입주자에게 위로 차원에서 보상에 나서고 있지만 크고 작은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울산의 아파트가 평균 1,000만 원 시대였는데 혁신도시 이런 데서 분양을 하면서 800만 원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계속되는 만큼 건설사의 파격적인 할인 분양과 이에 따른 입주자들 간의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창사 4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50대 베이비 부모들의 대량 퇴직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2만 5천여 명이 일하는 현대중공업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만 50세 이상 사무직만 대상으로 5년치 임금 등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회사 측은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직원들에게는 제2의 인생 설계를 돕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에서만 오는 2014년부터 매년 1,000여 명의 정년 퇴직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50대 베이비 부모의 대량 퇴직은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도 올해 300여 명이 정년 퇴직하고 2017년부터 매년 1,000명 이상 퇴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업 내 퇴직자 노후 준비는 퇴직 전 일주일 소양 교육이 전부일 정도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7년 내에 퇴직할 근로자들을 조사한 결과 70% 정도는 퇴직 후 계획이 없었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5.1%에 불과했습니다. 노후화된 근로자들의 대량 퇴직이 임박하면서 노동계도 퇴직 후 노후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고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창업할 사람 창업 맞게 교육을 시키고 취업할 사람 취업 맞게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귀농을 할 사람은 귀농에 맞춰서. 대기업 근로자가 밀집한 북구와 동구에서는 퇴직자들을 위한 교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북구청이 자산관리와 조경가꾸기 등 퇴직자 교육을 위해 개설한 제3대학에는 올해 13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가 60대 제가 중반인데 남이 항상 나를 위해서 변화해 주기를 바랐는데 실제로 여기 와서 배운 게 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인생 이모작 설계에서 중요한 건 기업과 행정기관의 지원, 여기에 개인적인 준비도 필요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이제까지 해오던 일과 다르게 자기 적성이 어떻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중장년층 되면 50에서 60세 돼서 자기 가장 맞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산업소 울산에서 대량 퇴직 시대가 임박하면서 건강한 노후 설계가 개인과 지역사회에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의 메세나 대상 수상업체로 선정됐습니다. 메세나 협의회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의 이동성을 문화와 융합해 진정성 있고 차별화된 메세나 활동을 펼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자회사인 현대쇼핑의 백화점 영업 부문을 흡수 합병합니다. 현대백화점은 조직 확대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사업 진출과 자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대와 공동으로 지역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 연계 디자인 프로젝트 우수 사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울산대 이규백 교수가 디자인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지역 대학의 디자인 인재풀을 활용하는 방안도 소개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남부지점 김지환 부장이 승용차 누계 판매 3,000대를 돌파해 지역 최초로 판매 명장에 올랐습니다. 지난 89년 입사해 20여 차례 월간 판매왕에 오르기도 한 김 부장은 포상금으로 받은 500만 원을 모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다음 달 1일로 개통 2주년을 맞는 KTX 울산역이 전국 6대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나날이 번창하는 울산역과 달리 울산공항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어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로 개통 2주년을 맞는 고속철 울산역이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하루 평균 승객은 12,000명에 육박해 개통 당시 교통정책연구원 예상 승객의 2배를 넘었습니다. 덕분에 전국의 6대역으로 성장했고 5위 광명역의 자리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정차 횟수도 평일 하루 평균 4회, 휴일은 6회가량 늘어납니다. 울산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복합환승센터는 지하 4층, 지상 31층 규모의 가족형 복합시설로 개발될 계획입니다. 4,5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지만 울산역 활성화로 전망이 밝아 보입니다.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은 현재 국토 동남권의 교통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그다음에 언양 부도심권의 신성장 교도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승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연계 교통편 확충으로 울산역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늘어나는 열차 편수에 맞춰 시내버스를 정차시키고 또 택시 이용 불편을 겪고 있는 할증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철 개통 2년 만에 항공편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고속철 개통 전 주중에 하루 최대 26편이었던 울산공항의 항공편은 오는 28일부터 14편으로 줄어듭니다. 개통 2년 만에 KTX 울산역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지만 갈수록 위축되는 공항 때문에 울산시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4년간 동결됐던 택시 요금이 이르면 다음 달 말쯤 19%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30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조정안을 심의하고 심의를 통과하면 택시 미터기 조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상폭은 지난 7월 대중교통위원회가 채택한 기본요금 2,800원에 125m당 100원, 30초당 100원 인상으로 평균 19.19%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도심 차량 흐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심도로의 승용차 속도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도입 이전인 2007년보다 16.1%, 외곽도로는 7.2% 빨라졌습니다. 또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에 따라 시내버스 평균 속도도 도심은 18.5%, 외곽은 3.4%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울산 유치를 위한 시민 10만 명 서명 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울산유치위원회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운동에 들어가 내년 6월 정부에 제출할 계획인 울산유치청원서에 10만 명의 서명을 동봉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 지역 초등학교 3곳 가운데 한 곳이 운동회를 직접 준비하지 않고 이벤트 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 119개 초등학교 가운데 34%인 40개 학교가 운동회를 이벤트 업체에 맡겨 위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이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주관하는 2012 한국서비스 품질지수 조사에서 1위에 선정됐습니다. 엄주호 이사장 취임 이후 공공기관 최초로 3년 연속 1위에 오른 시설관리공단은 서비스 품질과 신뢰성, 그리고 친절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산현대가 오늘 밤 10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을 놓고 분유우드코르와 격돌합니다. K리그 팀 중 유일하게 4강에 진출한 울산은 이근호 등 국가대표 4명이 모두 출전해 한국 축구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각오입니다. 김호곤 감독은 선수비 후 역습으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